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고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춘식 부총장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학의 전공자율 선택과 교육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먼저 대학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중장기 발전 계획 외대 비전 2028을 기반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 목표는 글로벌 융복합 미래인재 양성 체제 완성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학사 운영, 전공 선택권 강화, 융복합 교육 구현, 기초교육 내실화를 통해 외대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주기 교육혁신의 주요 영역은 학사구조 혁신, 교육과정 혁신, 대학 운영 혁신입니다. 5대 핵심 전략을 수립했고요. 구체적인 실행과제 60개를 설정해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는 성공적인 혁신 사업을 위해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수요자 중심 교육 혁신 통해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융복합 교육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택 중심의 학사 구조 혁신을 통해 학생이 희망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요. 그리고 기초 소양 교육 및 기초 교육 강화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국제 전문가 소양 함양을 가능케 했고, 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구체화를 통해 자율융합 교육 기반 진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 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탄력적 학사 지원을 위해 조직을 혁신 중에 있습니다. 학사 구조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대학은 지금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여건 변화 양날의 어떤 위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여건으로는 캠퍼스 균형 발전을 통해 캠퍼스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 학제 개편을 통해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학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특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 이문동에 있는 서울 캠퍼스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로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서울 캠퍼스는 어학과 사회과학 중심의 다국어 데이터 기반 외국합 융합으로,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는 IT/BT, CT 기반의 실용학문 융합으로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어 계열 유사학과 폐과를 통한, 즉 구조조정을 통해서 학문의 유사성을 해소했고요. 또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를 아우르는 AI 융합대학을 만들어서 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있고, 또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특수 외국어 계열을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에는 인도, 아세안, 중동 지역의 특수 외국어 계열을 운영하고, 글로벌 캠퍼스에는 동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중심의 언어 학과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원화했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8개 유사학과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4개 학과의 유사 외국학과를 통폐합해서 총 12개 학과를 폐과 존치했고요. 이 해당 인원을 활용해서 자유전공 학부를 신설하고 8개 첨단 융합학부를 신설했고, 또 사회 수요를 고려해서 기존 학과의 정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맨 왼쪽에 AI 융합대학의 4개의 학과가 있는데요. 여기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와 소셜 사이언스 A 융합학부는 서울 캠퍼스에, 그리고 AI 데이터 융합학부와 파이낸스 앤 AI 융합학부는 글로벌 캠퍼스에 둬서 각각 캠퍼스별로 특성화된 융합교육을 가능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우리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전공 간 벽 허물기를 통해서 그 학교의 어떤 발전을 꾀하고 있고, 혁신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전공 자율 선택 제도를
신설, 확대, 개편했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의 2022년도에는 저희가 글로벌 자유전공학부를 그 글로벌 캠퍼스의 인문계와 자연계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정원을 좀 조정해서 명칭도 변경하고 글로벌 캠퍼스의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 캠퍼스에도 100명 정원의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융합 트랙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전공 외에도 융합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유형2는 그 광역 모집 대비해서 전체 15.9%, 즉 입학 정원의 약 15.9%가 유형2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들은 전공 탐색 후에 정원에 제한 없이 희망 전공을 100%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광역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를 보시면 비외국어 계열은 기존 단과대학 체계로 광역 모집을 하고 외국어 계열은 언어 또는 권역별 특성에 맞게끔 광역 모집 단위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국가 전략 지역 외국어 관련 단과대학을 통합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동유럽대학과 국제 지역대학을 통합해서 국가 전략 언어대학을 신설하고요. 서울 캠퍼스에는 외국어 그리고 권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모집 단위를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영화대학 경우에 핵심 외국어 계열과 유럽 중심의 특수 외국어 계열로 이원화했고 또 아시아 언어문화대학의 경우에 특수 외국어, 인도 아세안 지역의 특수 외국어와 중동 지역의 특수 외국어로 이원화해서 통합 모집 단위를 설정했습니다. 자율전공 선택 시 제외되는 전공을 최소화했습니다. 저기 표에서 보시게 되면 정부 정원 관리 전공을 제외하면 저희는 정원에서 약 5.2%만 모수해서 제외했습니다. 그 제외한 인원들도 보게 되면 결손 인원을 활용한 신설학과 특례 조항 따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원에 제외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전략학과의 학문을 보호를 위해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전략학과는 바로 옆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교육 과정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를 1학년 마치면 2학년 진급하면서 기존의 학과 전공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융합 전공을 제1전공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대학은 외국어와 외국학 기반의 마이크로 전공을 이수하도록 권장해서 일반 융합 전공 선택과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기존 전공을 선택하는 등 자율 융합 트랙을 통해서 제1전공을 이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 혁신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 2년당 약 33개의 마이크로 전공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어 계열의 마이크로 전공과 또 교육 수요자 맞춤형 마이크로 전공, 사회 수요 맞춤형 마이크로 전공 등 다양한 마이크로 전공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공 탐색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기초교육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기초교육과정은 미래 사회 맞춤형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서 필요해서 이거 만든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 교과목을 미리 수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요 욕구를 반영해서 기초교과과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외대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60% 이상이 다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전공, 부전공 혹은 또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 학문 간 통섭을 통해서 창의융합적 사고를 함양하려면 기초교과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공 이수학점을 54학점에서 42학점으로 줄이면서 전공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기초교과과정에 기초전공을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기초교과과정은 현재 미네르바 교양대학 체제를 확대 개편해서 미네르바 대학을 신설하고 미네르바 대학에서 기초교과과정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에서는 저희들은 이런 교육과정 환류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요. 먼저 기초교육센터에서는
학생과 사회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또 모집 단위에서는 기초 교과목을 선정하고 교과강사를 배정하며, 또 기초 교육과정 운영 및 심의위원회에서는 교과목을 심의하는 이러한 기초 교육과정 환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표는 계열별 혹은 단과대학별 개설된 기초 교과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시게 되면 AI 융합대학 같은 경우에 AI 윤리와 철학,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개론 같은 것들을 기초 교과목으로 가르치게 되고요. 이 기초 교과목은 전공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고 이중 전공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으며 자유 전공 학생들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과별로 혹은 학부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공을 이수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른바 전공 로드맵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공을 이수하게 되는지를 시각화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는 기초와 교양을 같이 수강하면서 전공 기초 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공 선택과 전공 필수, 교과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학과별 전공 이수 체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네르바 교양대학을 미네르바 대학으로 확대 개편해서 기초 교육 과정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서울 캠퍼스의 글로벌 캠퍼스의 자유전공 학부로 입학한 유형 1 학생들은 미네르바 대학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단과대학 혹은 모집 단위별로 입학한 학생들은 단과대학교 부학장이 총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학 유형 크게 세 가지예요. 유형 1, 유형 2 전공 학생들인데요. 유형 1의 경우에 미네르바 대학에서 학생들의 희망 전공을 수요한 다음에 스터디 그룹 유닛을 구분하고 스터디 그룹별로 지도 교수를 임명해서 학생들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형 2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과대 부학장이 지도 교수를 맡아서 학생들의 교육 상담 그리고 전공 설계를 도울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저희의 교양대학, 교무처, 교육혁신은 학생인재개발처에서는 다양한 역할들을 배정받아서 학생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대학 생활을 적응 지원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분담을 했습니다. 먼저 스터디 그룹 유닛을 분반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희망 전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희망 전공 조사를 통해서 각 스터디 유닛을 결정하고요. 스터디 유닛별로 지도 교수를 배정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4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변화나 그 관심사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추이를 분석하고요. 그것을 그 다음 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유전공 학부 학생들로 입학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스터디 그룹 유닛 지도 교수뿐만 아니라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진로 취업 전문 컨설턴트, 심리 상담 전문 교수, 선배 멘토 등 다양한 유형의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 밀착형 어드바이징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서 소규모 맞춤형 어드바이징을 제공하고요. 또한 각 영역별로 상호 연계 범위 설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전공 탐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는 1학년 1학기 때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을 개설하고요. 1학년 2학기 때는 전공 탐색 세미나 교과목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입생 세미나 경우에 입학 전 1월과 2월에 학생들의 예비 신입 입학생들의 전공 희망 조사를 하고 또 SG 유닛 분반을 하며 지도 교수를 배정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관한 관심을 갖게 만들 계획이고요. 또 3월과 4월에는 각종 조사와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는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어떤 희망 전공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관심사를 판단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과 특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학년 2학기에는 전공 탐색 세미나를 운영하는데요. 9월과 10월에는 전공 및 진로 탐색을,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전공 및 이중 설계를 지원할 이중 전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상담과 어떤 그 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총 11개의 기관이나 부처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자율적으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교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그 부처별로 기관별로 그 부여된 독특한 임무들이 있고요. 그 독특한 임무들을 상호 점검하고 또 연계해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또 학생들이 2학년 진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희망 전공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특이한 것은 저희 학교는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 학과별로 자기의 기존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융합 트랙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마이크로 전공을 이수하면서 융합 학사 학위를 받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너무 빨리 말씀드리면서 제가 놓쳤는데요. 저희가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를 나오는 그 AI 융합대학을 신설하면서 서울 캠퍼스에 있는 그 랭귀지 앤 AI 학부의 경우에 학사 학위가 공학사입니다.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캠퍼스는 그 언어와 사회과학 중심의 어떤 특성화된 학과로 만들기로 했는데 실제 그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를 저희가 공학사를 설정하게 된 배경은 어쩌면 우리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융합의 지향점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학사 학위의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국사회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졸업장에 표기되는 그 어떤 그 학위명이 나름 어떤 그 전공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어문학 중심의 학교이다 보니까 이 랭귀지가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서울 캠퍼스 운영하고 있는 소셜 사이언스 AI 경우에도 지금 학문의 정체성을 좀 더 강화해서 학생들의 그 수요 맞춤, 사회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조응하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너무 빨리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학교 명칭에 나타나듯이 외국어 교육 중심 학교입니다. 최근에 각종 대학 평가에서 우리 대학의 그 순위가 예전과 달리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요가 그 어문학의 어떤 위기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고요. 정체성을 좀 더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학문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형 1과 유형 2 학생들을 모집하는 모집단의 결정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전공을 100% 보장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사실은 교내에서 굉장히 난상 토론도 있었고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갈등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학교가 직면했던 대내외적 위기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글로벌 캠퍼스에 있던 그 외국어 학과를 전부 12개를 다 폐과 존치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캠퍼스에는 동유럽과 아프리카 언어 중심의 국가 전략 언어 대학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 그 핵심 언어 외국어 언어 그 학과들은 서울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1년 동안 계속 혁신 사업을 그 실천하고 또 차년도에 취임하게 될 새로운 총장이 내후년 2월달에 또 새로운 총장이 아마 지금의 혁신 사업들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머지않아 우리 대학이 그 혁신 사업의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